안녕하세요, 선생님 여러분. IB 커리큘럼 실천 중심 시리즈 두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학습자 행동, 즉 액션 설계입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액션이라는 말을 들으면 좋은 말인 건 알겠는데 막상 수업 안에서 어떻게 이끌어내야 할지 막막해 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 이 강의에서는 그런 막연함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개념부터 실제 사례 그리고 설계 팁까지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함께 시작해 볼까요? IB에서 말하는 학습자 행동은 단지 봉사활동이나 캠페인 활동을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학습을 기반으로 한 실천, 즉 학생이 배운 것을 자기 삶 속에서 의미 있게 실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쓰레기 문제에 대해 탐구한 후 분리수거 캠페인을 시작해 본다거나 자원 불균형 문제를 배우고 가정에서 물을 절약하는 행동을 실천한다거나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고 친구에게 감사 편지를 한번 써본다거나 이런 모든 활동을 포괄합니다. 그래서 IB에서는 행동은 지식, 이해, 책임까지 이어지는 실천의 흐름 속에서 그렇게 파악을 합니다. IB에서는요, 학생들이 탐구를 통해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지는 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행동을 보통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봅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동은 개인적 행동, personal action입니다. 이건 학생 자신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동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말로 표현해 보거나 스스로 독서 습관을 만들어가기, 이런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작아 보여도 학생 개인에게 긴 인생 전반을 봤을 때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행동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 행동, 커뮤니티 액션입니다. 여기서는 학생이 주변에 있는 가족, 학교,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는 행동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급식 잔반을 줄이는 캠페인을 학교 안에서 벌이거나 아니면 우리 학급만의 규칙을 한번 함께 만들어 보는 것, 이런 활동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나의 작은 행동이 주변 공동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행동은 글로벌 행동, 글로벌 액션입니다. 이건 조금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 문제에 대한 포스터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거나 UN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 SDG라고 하죠.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도 포괄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 번에 세상을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나는 세계 시민으로서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다라는 인식까지만 길러도 정말 중요한 어떤 로드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하면 IB에서 말하는 행동은 나 자신, 내 주변 공동체, 그리고 더 넓은 세계를 향해 학생 스스로 움직이고 실천해 보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학생들이 생각하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많은 선생님들이 수업 속에서 학생 행동을 설계하는데 꽤 어려움을 느끼세요. 왜냐하면 꼭 이런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단원과 행동이 연결되지 않거나 수업 주제는 이거고 행동은 저거고 뭔가 이렇게 따로 노는 느낌이 드는 거죠. 행동이 수업의 마무리 이벤트처럼만 그렇게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캠페인 한 번 하고 끝, 학생들도 그냥 일회성 행사로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학생들이 별로 주도적이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가라고 하니까 한다, 이런 느낌? 즉 스스로 하고 싶어서 행동하는 분위기가 잘 안 생기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하나 생기겠죠?
어떻게 하면 수업 속에서 자연스럽게 행동이 이어지게 만들 수 있을까? 여기 제가 제안하는 5단계의 실전 전략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개념에서 시작하기입니다. 수업의 중심 개념과 행동을 연결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책임이라는 개념이 중심이면 공동체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책임은 뭘까? 이렇게 연결을 해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학습 과정 중에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걸 배운 우리는 이제 뭘 할 수 있을까? 학생이 스스로 행동을 상상하게 이끌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행동 아이디어에 대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해보는 것입니다. 학급 전체 혹은 모든 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은 뭐가 있을까 하고 같이 아이디어를 한번 꺼내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선택하고 실행해보는 겁니다. 학생이 자율적으로 선생님 저는 이거 해볼게요 하고 선택하게 해주세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자발성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반성하고 공유하기입니다. 행동한 후에는 학급 안에서 서로 경험을 나누고 어떤 점이 좋았고 어려웠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수업 중간중간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주제를 배운 우리는 무슨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바꾸고 싶은 건 뭐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문제는 우리 학교, 우리 지역 사회랑 어떤 관련이 있을까? 내가 하는 조그만 행동이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은요, 탐구에서 실천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다리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교실 속의 실제 사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업에서 행동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구나 하는 느낌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3학년 Sharing the Planet 단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단원의 주제는 물 자원의 불평등입니다. 학생들은 먼저 자신이 매일 얼마나 물을 쓰는지 물 사용 일기를 한번 써봤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물을 아끼기 위해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까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마지막으로는 절수 캠페인 포스터를 직접 만들어서 학교 곳곳에 붙이는 활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배운 내용을 생활 속 실천으로 연결한 거죠. 두 번째 사례는 5학년 Who We Are 단원입니다. 주제는 감정 표현과 공감이에요. 처음에는 학생들이 자신의 감정을 담은 감정 카드를 직접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그 감정 카드에 적힌 말을 가지고 친구에게 감사 메시지를 전하는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반 친구들의 다양한 감정을 모아서 학급 감정 표현 나무를 만드는 프로젝트도 연결했습니다. 이렇게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게 자연스럽게 공동체 활동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4학년 How We Organize Ourselves 단원입니다. 여기서 다룬 주제는 규칙과 책임이었어요. 처음에 학생들은 좋은 학급이 되려면 어떤 규칙이 필요할까를 고민하면서 학급 규칙 브레인스토밍을 했고요. 그 아이디어를 모아 직접 규칙 포스터를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규칙을 적용하기 위해 학생 주도로 학급 회의를 운영해 보았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만든 규칙을 지키고 운영하는 데까지 나아간 거죠. 이렇게 보면 수업 주제, 학생의 생각, 행동과 실천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흐름이 한번 보이시죠? 중요한 건 학생들이 단순히 배우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진짜로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행동도 그냥 두면 사라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뭔가 좋은 활동을 했다 하더라도
그걸 기록하거나 돌아보지 않으면 어느새 잊혀지고 그냥 한번 했던 것 같은데 하고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행동에도 루브릭이 꼭 필요합니다. 행동을 평가할 때는 단순히 했어, 안 했어가 아니라 얼마나 주도적으로 했는지, 어떤 태도로 임했는지까지 살펴봐야 해요. 여기서 하나의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여기죠? 4단계의 평가 기준을 가진 행동 루브릭이 보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눠서 보면 학생 스스로도 나는 지금 어디쯤까지 와 있지를 알 수 있고, 교사도 학생의 행동 과정을 훨씬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어요. 결국 이런 루브릭이 있으면 학생들의 행동이 그냥 좋은 경험으로 끝나지 않고 보이는 학습, 성장하는 과정으로 확실히 남게 됩니다. 자, 이제 학생들의 행동을 어떻게 더 확장하고 이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한번 캠페인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연결되고 넓어지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이디어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천 일지를 쓰게 하는 방법입니다. 학생들이 매일 또는 매주 내가 오늘 어떤 작은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내가 느낀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짧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 학생 스스로도 내가 행동하고 있다는 걸 자각하게 되고 작은 실천이 모여가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학급 게시판에 나의 작은 행동 포스트잇을 한번 붙여보는 것입니다. 교실 한쪽 벽을 우리의 행동 코너로 만들어서 학생들이 오늘 우리 친구를 도와줬어요. 집에서 물 아껴 썼어요. 이런 걸 포스트잇에 써서 한번 이렇게 공유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작은 행동들도 소중히 여기게 되고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학교 전체 캠페인으로 한번 이렇게 확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3학년이 절수 캠페인을 했으면 학교 전체로 퍼뜨려서 에너지 절약 주간 같은 걸 한번 같이 만들어 보는 거죠. 이렇게 단원 활동을 하고 학교 차원의 프로젝트로 연결하면 학생들도 우리가 진짜 뭔가 바꿀 수 있구나 라는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네 번째는 지역사회와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학교 안에서만 멈추지 말고 한번 동네 도서관인가 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양로원이라든지 여러 동네 안에 시설들이 많잖아요. 이런 환경 아니면 또 환경단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것과 협력해서 활동을 확장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학급 안에서 만든 절수 포스터를 지역 도서관에 한번 전시해 본다든지 아니면 복지관 봉사활동을 한번 수업 속에서 기획해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학급에서 학교로 또 학교에서 지역사회로 점점 퍼져나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학생들도 내가 하는 일이 진짜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구나 라는 걸 몸으로 느끼게 되죠. 학생의 실천은 교실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학부모와 연계하는 몇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천 체크리스트를 가정과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 포스터 또는 카드를 집으로 보내고요. 실천 일지를 가정에서 부모가 함께 작성해 보거나 또 학부모 워크숍에서 자녀의 행동을 한번 다 같이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 및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자 행동은 지식의 확장이자 실천입니다. 그래서 주제와 행동을 연결하는 질문이 정말 중요합니다. 학습자 주도의 선택과 실행을 유도하면서 행동도 루브릭과 반성이 함께 해야 지속됐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또한 행동은 학교를 넘어 지역과 가정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